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18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불리게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상속세와 같은 다중과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면서도 국민이 합의하는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세금을 낸 이후에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내일 개막합니다.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개회식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동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고용부 시정 조치에 따라 위법 관행을 시정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율적인 행정이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건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전북의 강점과 특성이 더욱 확실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300여 개의 특례를 기반으로 한 특별법에 힘입어서 농생명, 문화, 관광 등 핵심 산업의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천천히 줄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도청 앞에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리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고 현판과 표지석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이곳은 전북 전주시의 관문인 호남 제일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우선 도내 도로, 하천, 문화재 등의 전북도 로고가 전북자치도로 바뀝니다. 도민이 새로 발급받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등 각종 서류에도 전북자치도 명칭이 새겨지게 됩니다. 특히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한 전북특별법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농생명과 문화관광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이 추진됩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에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 산업지구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2차 전지, 국제 K-팝 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도민들은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고령 친화 산업 복합단지 등의 특례 도입으로 전북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팝이라든가 한국 문화도 전주에는 또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관심도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전보다 이제 문화적으로 여가적으로 더 육성이 되어서 이제 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기대가 돼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은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됐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큰 발걸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이 잘 살아야 국가 경제가 도약하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정부의 핵심 과제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시대가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새로운 도약의 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 여러분께 큰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잘 살아야 국가 전체의 경제도 도약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인구 감소나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곳곳의 모든 지역을 다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가 전북 발전에 속도를 더할 거라며 전북 발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그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왔다고 소개하며 지역의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같은 다중과세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다만 국민이 합의하는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과도한 세제를 하나의 원인으로 꼽으며 이 발언을 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오히려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 대통령실은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상속세와 같은 다중과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를 통해서 다른 또 세금을 통해서 이미 세금을 낸 이후에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민이 합의하는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합의를 해주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한다 또는 상속세를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해선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한편 저출산에 대해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과다한 경쟁을 줄여주는 것과 유연한 근로 형태, 이 두 가지 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요 조사와 인력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올 한해 정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민생토론회가 이달 들어서 연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진행된 네 번째 토론회는 상생금융이 주제였는데요. 금융당국이 토론회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치를 만드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지성 기자, 먼저 토론회에서 국내 주식시장 개선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토론회에선 지난해 기준 주식 투자자가 1,000만 명을 넘긴 만큼 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시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불공정 거래를 엄벌하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을 20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해서 불공정 거래 신고를 유도하고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2배까지 과징금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증시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어떤 기업이 새로운 유망 사업에 진출을 할 것처럼 정보를 퍼뜨리고 투자자가 유입돼서 주가가 상승하면 실제로는 그 사업을 하지도 않고 빠지는, 그러니까 이 주가 부양 수법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일명 테마주로 불리며 특정 시기에 인기 사업에 편승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만 이런 유형의 불공정 거래를 7건이나 적발해 법적 조치했고, 현재 조사 중인 것도 13건이나 됩니다. 금감원은 올해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테마주별로 조사국을 지정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에 협조해 추적 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모두가 상생하는 금융을 위해서 공정한 시장을 만들자, 이걸로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 올해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죠. 네, 맞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접 금융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지난해 신용대출에 이어 올해부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온라인으로 상품들을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또 이번 달부터는 자동차 보험과 같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보험 상품도 이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금융업계는 공급자인 금융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잦았는데, 앞으로는 직접 따져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하나 더요. 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정부가 도와주는 그런 제도도 눈에 띄는데,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사회에 진출할 때 종잣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눈여겨볼 만한 제도가 올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년 전 도입된 청년 희망 적금 기억하시나요? 이 청년들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됐는데 이 적금 만기가 다음 달부터 도래됩니다. 이 정부가 청년들의 지속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이 청년 희망 적금 만기 금액을 이 후속 상품인 청년 도약 계좌에 일시에 입금하면 이 도약 계좌 가입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만큼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따지면 일반 적금 상품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만기 금액으로 다시 적금을 드는 게 현명한 재투자겠죠. 정부는 이달 말부터 두 적금 상품의 연계 가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 분야 민생 토론회에 따른 후속 조치들 살펴봤습니다. 박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간 협의가 열렸습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판 쇄국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더 이상 협박 전술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연초부터 도발을 재개했고 우리나라를 적대적 이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연일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내부적으로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대외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It is a North Korean version of closed door policy. Such anachronistic attempts, however, will only hurt North Korea itself. Its conventional tactics to threaten us with a choice between war and peace will not work anymore. 나마즈 히로유키 일측 수석 대표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무기 거래를 지적했습니다. We also need to closely monitor what Russia might provide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these arms exports. 정박 미국 대북고위 관리는 미국의 방위 공약과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과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remain ironclad, and we remain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비참한 실상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을 향한 포용의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을 당부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힙니다. 앞서 오전에는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영내 긴장 고조의 원인이 북한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3국 북핵 수석대표 대면 협의는 미국 부대표였던 정박이 수석대표인 대북 고위관리 직함으로 참여한 첫 회의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내일 막이 오릅니다. 현재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강릉 올림픽 파크에 나가 있는 강원 2024 특별 취재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다희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개회식을 하루 앞둔 관계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돔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개회식에서 실제 성화를 점화하는 동시에 뒤에 보이는 이 디지털 성화에도 불이 붙을 예정입니다. 강릉과 평창의 개회식표는 모두 매진됐습니다. 개회식이 열리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는 공식 훈련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다른 경기장들은 경기 준비 작업을 모두 마치고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스키점프 경기장 등에서 오늘 공식 훈련이 진행돼 선수들은 대회 전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는 페스티벌 사이트도 마련되는데요. 페스티벌 사이트는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만 있는 개념으로 대회 기간 방문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모든 스포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강릉 하키센터 앞에 야외 아이스링크가 조성되는데 이곳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과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박수연이 1일 코치로 나서는 아이스 원포인트 레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야말로 경기장 안과 밖에서 선수와 관람객들을 맞을 만반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각국 선수들은 선수촌에 어느 정도나 입촌을 했습니까? 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79개국의 1,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는데요. 어젯밤 9시 기준 65개국 1,500여 명의 선수들이 강릉과 정선에 있는 선수촌에 입촌을 마쳤습니다.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어제 선수촌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위원장은 선수들이 누울 매트리스에 직접 앉아보며 시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선수촌에서는 한식과 양식, 채식과 할랄 음식이 제공돼 선수들은 다양한 식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d all okay? Yeah. Really enjoyed. The food is okay? Yes, everything's okay. So then everything is okay. 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대회 준비 기간에 여러 번 현장을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현장을 점검차 찾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회 5일 전에도 경기장과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특히 안전대책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경기장마다 의료진과 구급차가 배치되고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일 난방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역대 어떤 대회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선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떤 그 많은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한편 오늘도 개회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리허설에 참가하기 위해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그 지역의 날씨 상황이 궁금한데요. 내일 눈이 온다는 예보죠? 네, 맞습니다. 현재 강릉은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대회가 열리는 평창과 정선 등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15cm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또 강릉에도 19일 오전 0시부터 0.5cm가량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대회 관계자는 차질 없는 경기 운영을 위해 경기장마다 기상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강원도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 선수들이 설렘과 긴장 속에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피겨 스타 신지아 선수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의 동계 스포츠 샛별들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요. 2024 강원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경기들 특별 취재팀의 김찬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경기장은 개회식 전부터 연습하는 선수들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이곳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는 개회 날부터 공식 연습이 시작됩니다. 대회를 앞둔 선수는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For me, this is like big success to even come here and to compete with the best athletes in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So I'm very excited and I can't wait for the race.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의 2주간의 열전이 펼쳐질 강원도. 우리나라 선수들도 금빛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피겨 간판 신지아 선수가 기대를 모읍니다. 지난 7일 개인 최고점으로 우승하며 종합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신지아는 평창올림픽 때 관중석에서 지켜봤던 경기장에서 금빛 연기를 펼칩니다. 금메달 후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꼭 제 인생 경기를 하고 싶어요. 사회전 점프의 완성도를 높여 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은메달을 목에 건 남자 싱글 김현겸 선수도 유력한 메달 후보입니다. 피겨 남녀 싱글 쇼트 프로그램은 27일과 28일 각각 열리고 프리스케이팅은 29일과 30일에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여자 선수 최초로 국제 스키연맹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따는 스노보드 신동 최가온 선수와 한국 스키 스노보드 사상 첫 세계 선수권 정상에 오른 이채훈 선수도 다음 달 1일 금메달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동계스포츠 대표 효자 종목 쇼트트랙 선수들은 개막식 다음 날 금빛 질주를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도 물론 잘 타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1등이다라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정희단 선수와 썰매 천재 봅슬레이 소재환 선수 등 역대 최다 153명의 우리나라 청소년 선수들이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업장들이 다수 적발돼 정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이 위법 관행을 시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로 불립니다. 회사는 노사교섭과 노동자 고충 처리 등 노동조합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를 고려해 면제 시간과 사용 가능 인원을 정하는데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근로시간 면제제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 사업장 202곳 중 109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한도 시간과 인원을 초과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불법 운영비 원조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 전체의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주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위법 사업장 109곳 중 86%가 시정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공공부문은 48개 중 46개소가 시정을 완료하였고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대부분의 위반 사업장에서 불법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법 행위 시정 여부를 계속 감독합니다. 이미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이라도 위법 사항이 재차 적발되면 즉시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도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랭질환과 뇌심혈관 발병 위험이 특히 높은데요. 정부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건강검진비와 보호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 쌀쌀한 날씨 속 환경미화원들이 거리 청소에 나섭니다. 필수 업무 종사자인 환경미화원은 겨울철 한파 속에도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정말 추울 때는요, 장갑을 껴도
진짜 막 그 손이 막 진짜 동상이 걸릴 정도로 많이 좀 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빙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끄러짐 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50대 이상 고령 노동자가 많아 겨울철 한파에 따른 한랭 질환뿐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랭 질환 근로자 43명 중 6명은 환경미화원, 또 최근 3년간 끼임, 깔림 등 각종 산재 사고로 93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이에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보호장비를 제공합니다.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쉼터도 지원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쉼터는 이동 근로자들을 위해 열려 있는데요. 쉼터에는 근로자들이 잠시나마 맹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기구를 비롯해 소파 등 편안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환경미화원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에 참여한 이 장관은 매일 단위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안전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한장구 착용 등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벽부터 일해야 되니까 이제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해야 되니까 뭐 준비운동 같은 거를 좀 해야 되듯이 개인별로 심리적으로 상태가 불안한지 이런 것들 봐서 오늘 저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할 만합니까? 라고 다 점검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장관은 재정지원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해달라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호공 현 차관은 최근 경무 등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관광 분야 기관과 단체, 업계, 학계 대표들과 관광고등학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공연과 웰니스 관광, 미용 등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로 올해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유치와 관광대국 도약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해군 심해잠수사 SSU 장병들이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고 최고도의 구조작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동서남해에서 혹한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해 군함과 1, 2, 3함대 사령부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훈련에는 각 함대 소속 해난 구조전대와 심해 잠수사들이 참가했습니다. 훈련 4일차인 18일에는 달리기를 비롯해 오리발과 물안경을 착용하고 진행하는 핀 마스크 수영 등을 실시했고 훈련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헬기로 해상 조난자를 구조하는 항공 구조 훈련을 벌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4가 열렸는데요. 혁신상에 이름을 올린 전 세계 360여 개 기업 중 우리나라 새싹 기업이 35%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는 새싹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CES 최고영예로 불리는 혁신상을 수상한 전 세계 기업은 총 362개. 이 중 국내 기업은 150개사로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스타트업의 화력이었습니다.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 중 90% 수준인 128개사가 스타트업입니다. 했었고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이번 CES에서 로보틱스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해외 시장에서로 빨리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오히려 제안을 많이 주셨었고요. 대상격인 최고 혁신상은 전 세계 총 33개사가 수상했는데 이 중 국내 스타트업은 8개사로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기술 자체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했던 거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만의 그런 기쁨이란지 영광이 아니라 전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기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CES에서 성과를 올린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 장관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 시대와 제한된 내수 시장 등을 고려할 때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글로벌 창업 대국 도약을 위해 작년 8월에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중심으로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수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민과 관이 합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우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 장관은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팁스를 확장해 해외로 나가는 글로벌 팁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과 기업형 벤처 캐피탈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전시 참가회도 확대해 사우디 등 여러 국가 바이어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해외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을 키우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최첨단을 자랑하는 미스텔스계 F-35가 지난해 비행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미군조차 실종된 전투기를 탐지하지 못해서 이 스텔스 성능의 우수성을 다시금 실감케 했는데요. 이런 까닭에 존재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에 흔히 이 스텔스라는 수식어가 붙곤 하는데요. 우리 일상 곳곳에도 나도 모르게 내는 이른바 스텔스 세금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례로 극장 입장권에는 3%의 법정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티켓값이 15,000원이면 관객들은 450원을 영화 발전 기금으로 지불하는 셈인 거죠. 또 여권 발급비 42,000원 가운데 12,000원은 국제교류 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담금입니다. 이렇게 각종 명목으로 되는 부담금은 무려 91개에 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체 부담금 징수액은 20여 년 사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2002년 7조 4천억 원에 달했던 징수액은 올해 들어 24조 6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 조세 저항이나 국회 통제 없이 걷어들이다 보니 이 부담금이 이 손쉬운 재정 충당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런 지적에 공감한 정부도 현행 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부담금 폐지가 실제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가령 이 극장 입장권에 대한 부담금을 없애도 이 정작 티켓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기업 수익만 고스란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담배값에 붙는 건강증진기금처럼 우려되는 사회적 비용을 미리 걷는 취지의 부담금마저 사라지지 않도록 이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모쪼록 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검토를 계기로 나라 돈을 걷고 쓰는 일에 올바른 원칙과 기준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당분간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해 낮에는 8도 예상되고요. 이번 주말까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하늘은 맑지만 아직 남부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은 최고 60mm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 영동은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은 내일 5에서 15, 많게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도, 세종 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0도에서 1도 안팎, 낮 기온 4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6도, 부산 7도로 시작해 낮 기온 1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해상의 물결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엔 영동과 남부지방 곳곳에 눈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다음 주 초반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이 박 선수가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보이든 안 보이든 묵묵히 뛰는 헌신적인 플레이였는데요. 개막을 맞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현장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숨은 영웅들이 있죠. 바로 자원봉사자들인데요. 국민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